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와 오늘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특징주를 항상 드릴 때, 뭐, 오늘이던, 뭐, 아니면은 뭐, 앞으로 큰 시세가 좀 나올 만한, 아니면 오늘 큰 시세가 나왔던, 이런 코인들을 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상방으로 전환한 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바로 이 샌드박스라는 네. 코인인데, 이 샌드박스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NFT 코인 중에서 이 샌드박스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엑시 인피니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 게임의 안에서 이 화폐로 사용되는 이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는 헐벗어도 캐릭터는 입혀야 된다.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접목이 되는 게임이고 그 안에서 활용되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샌드박스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게임이 한국에다 뭐 출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지만 2022년에 이벤트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반기부터 쭉 있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코인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을 때에도 이 미국에서의 이슈를 가지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예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뭐 이렇게까지 보면은 예전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월 달 뭐 작년 뭐 올해 초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쭉 행보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이 와중에 최근이었죠. 최근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샌드박스라는 코인 자체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쪽 위에서 팔았다가 떨어지길래 팔았다. 그런데 올랐다. 이렇게 매매하셨다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사셔가지고 올랐을 때 팔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정확한 지지라인 대와 저항라인 대를 만들어주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올려주고 지지라인 대 잡아주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그러면서 올려주다가 꼭지점을 맞으면서 거래량 일정하게 들어오죠. 그러다가 음봉 두 개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좋은 음봉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올라가다가 눌림목 만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대 잡아주면서 한번 큰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 이렇게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이제 최근 흐름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제가 계속 지지와 저항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딱 상방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딱 보여줬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상방으로 전환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지금 현재 음봉이 나와주죠. 어저께 양봉이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음봉은 좋은 양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양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음봉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음봉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음봉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오늘 조금 힘이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양 나왔을 때 장대 양봉과 그 다음에 중간 양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와줬던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지 라인 대와 저항 라인 대 정확하게 이쪽으로 맞춰주는 흐름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지금 어제와 엊그제 저번 주 계속 이 라인 대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행보를 해주고 있다가 거래량 일정하게 들어와주는 흐름 보여주었고 어제 양봉 나와주면서 이평선 돌파했어요. 그리고 오늘 음봉 나와주면서 이평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번 눌려주었다가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는 뭡니까? 이쪽에서 상방으로 전환해주는 패턴 딛고 다시 한 번 더 올랐다가 딛고 다시 한 번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딛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갈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이 한 9,700원 정도 되거든요. 9,800원 정도 되는데
거기 라인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이 상방으로 전환한 움직임을 특징으로 보여주는 이 코인, 바로 샌드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호재로 말씀드렸던 NFT 코인 중에서도 대장격, 주도격의 코인, 성격을 띠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관심주로 계속 좀 이제 그 별 있죠? 별 눌러놓고 관심 좀 등록이 되잖아요. 그 등록을 해놓고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아니면 뭐 6시간 단위로 좀 4시간 단위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신다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인사부님의 무료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이 좋은 음봉과 나쁜 양봉에 대해서 좀 배워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 이 대표적인 예시가 샌드박스 차트에서 보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재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도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NFT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같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항상 이제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는 네. 뭐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섹터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연파이낸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연파이낸스가 상장해 있는 거래소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무슨 코인이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 연파이낸스는 이제 뭐 제 코인 할 때 뭐 이 코인은 뭐 어떤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어떤 뭐가 있고 그다음에 증명 방식은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리는데 연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파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불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연파이낸스가 뭐 비트코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비트코인 따로 비트코인 제외한 거 알트코인,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디파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언제냐? 바로 올 초였죠. 자, 올 초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연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달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5월부터 지금까지 좀 이제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연초의 시장이 어땠습니까? 디파이 시장, 그다음에 NFT 시장, 이 두 시장이 이 전체적인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NFT 시장이 시장을 견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NFT가 견인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디파이 시장도 빠질 수 없습니다. 디파이 시장도 따라서 NFT 시장과 같이 동반으로 해서 견인을 하던가 아니면 NFT 시장이 견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디파이 시장 역시나도 각광을 받아주면서 올려주던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파이낸스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지금 가격도 한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몇천만 원대 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현재 비트코인 6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연파이낸스가 뭐 2,600만 원으로 그다음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 연파이낸스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큰 상승 이후, 그다음에 연초에 큰 상승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디파이 시장이 갑자기 각광을 땅 받아준다고 한다면 연파이낸스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이슈를 끌어주고 각광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전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연파이낸스의 차트인데 참 재밌죠.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런칭을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그냥 저냥 움직였어요. 그냥 저냥 움직이다가 연초가 딱 되자마자 갑자기 거래량이 제일 많이 튀어나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바로 연초였어요. 1월 달, 올해 1월 달이었는데 1월 위에 엄청난 거래량 이후에 그래도 뭐 조금 조정받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5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갈까 3억 원을 찍어버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투자자분들 굉장히 아실 것 같은데, 왜냐면 비트코인도 1억 원을 찍지 못했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 지금 7천, 8천만 원까지만 올라갔는데, 연파이낸스 5월 달에 갑작스럽게 3억을 찍어버립니다. 시작 가격은 어디였어요? 1월 달에 시작했던 가격 3,400만 원, 3,500만 원 선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한 10배 정도가 뛰어 올라가죠.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이 3억이었어요. 3억.
자, 3억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8천만 원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 바로 4천만 원 이하로 떨어버리고 3천만 원. 바로 원래 가격까지 돌아와 버려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디파이 시장의 어떠한 그 이슈나 그 연초의 그 이슈는 좀 그랬어요. 디파이 시장, NFT 시장 이 양 두 시장에 이슈가 좀 크게 나왔지만 그 지속력은 조금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반짝하고 없어지는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크게 밀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시장이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역시나 비슷하게 움직여줍니다. 7월 달까지 빠진 다음에 7, 8월, 9월까지 슬쩍 올라온 다음에 다시 횡보해주면서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지금 2,600만 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작년 시장을 뺄게요. 작년 시장에는 거래량도 없을 뿐더러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일 때 이 연초 시작 가격 그 시가에 거의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닥권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바닥권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그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눈여겨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별표 있죠? 예, 즐겨찾기 별표 눌러놓으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주 단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고 한다. 뭐 원형 바닥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쌍바닥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상승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모든 지표가 상승 시그널이다 라고 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냥 지표가 상승이라고 해서 매수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매수 한번 해볼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연파이낸스, 뭐 NFT 시장이 올라가 준 다음에 디파이 시장이 따라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섹터 대장주 비트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확실히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디파이 섹터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섹터 다음으로 다시금 이 디파이 섹터에서 붐이 온다면 그 대표적인 수혜 코인으로 이 연파이낸스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매일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가 있습니다. 이 특징주와 특징 섹터를 잡아내는 방법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컴퓨터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1시 반부터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횡보 시장 속에서 매매 전략 어떻게 잡을지 교육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너튜브로 늦게 보고 계신 분들도 배너를 클릭하시면 24시간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공략 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의 공략 코인 어떤 건가요? 오늘의 공략 코인 또한 NFT 코인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세타 토큰이라는 코인인데 사실 이 세타 토큰, 뭐 세타 퓨엘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요게 이 우리가 요즘뿐만 아니라 뭐 예전부터 이 동영상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스트리머, 뭐 우리가 BJ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호응을 하고 열광을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도 있는데 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서비스,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타 토큰, 세타 퓨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에 있던 영상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동영상을 제공해주는 이 스트리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냥 내 시간을 소비해서 그냥 영상을 보고 재미를 찾고 아니면 또 정보를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였는데 이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 TV를 이용해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한다고 한다면 시청자까지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해주는 스트리머도 이 시간에 따라서 세타 토큰을 받고 시청자도 시청 시간에 따라서 세타 토큰을 지급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미도 찾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도 찾고 하면서 정보를 보는데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세타 토큰을 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뭐 스트리머한테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그 플랫폼을 이 코인, NFT 대체 불가능 코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나중까지 봤을 때 이 상승 여력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래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낸스, 그다음 후오비까지 그 이후까지도 엄청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타 토큰도 있고 세타 퓨엘도 있지만 오늘은 세타 토큰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타 토큰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타 토큰은 예전에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전에 많이 올라갔다가 뭐 눌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쭉 올라갔다 쭉 빠지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형적인 이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쐐기형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디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번 디디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어디서 저항을 받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한 6,800원쯤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럼 지금 사서 6,800원에만 팔아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눌렸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주가의 이 가격의 코인의 흐름과 이 가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봉상이거든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근데 거래량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량과 이 CCI라는 지표를 보면서 같이 볼 건데 이 CCI라는 지표는 이제 그 후행 지표인데 이 가격들을 쭉 평균값을 냈을 때 이 평균값과 지금의 가격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마이너스 100이면 매수 시점, 플러스 100이면 매도 시점이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눌렸다가 올랐다가 여기서 눌렸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았죠. 자, 그다음 또 여기서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요. 또 올랐다가 정확하게 저항을 받아주는 흐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지지 라인대를 좀 잡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을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거래량이 나와주거든요.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오는 거래량을 찍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본다면 점점 가파라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근데 최근 3일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CCI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빨간색 웅덩이를 만들어주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쪽에서 보면은 검은색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매도해야 되는 시점. 그럼 여기서는 매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것만 100% 믿고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과 이런 거까지 다 보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눌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일 위에 가격이 6,100원 가격이고요. 그 다음 지금 제일 밑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5,300원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5,300원과 6,1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굉장히 싼 가격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올랐을 때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는 6,000원 이하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위에 가격이 6,1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6,000원 이하, 지금 이제 5,300원이기 때문에 6,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조금씩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갖고 있는 숫자가 막 100% 몰빵하는 게 아니라 10% 또 그 다음날 10%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000원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어디냐? 바로 10,000원. 왜 10,000원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월봉상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바로 10,000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10,000원 저항받고 또 10,000원 저항받고 10,000원 저항, 10,000원 저항, 10,000원 저항.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10,000원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기는 약간 쉽진 않아요. 돌파는 해도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전한 매도 가격대 바로 10,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필요하겠죠. 손절가는 제가 이제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데 제가 이제 방송 오는 시간에 이 코인의 가격이 조금 눌리는 바람에 조금 타이트할 수 있지만 그래도 5,200원. 왜 5,200원이냐? 월봉상에서의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5,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5,2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유형부터 CCI 지표 그리고 거래량 보는 방법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건가요? 오늘 코인은 좀 이제 제가 매수를 할 때 저만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런 기준을 좀 봤을 때 뭐 기업이 버티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기업과 뭐 연계를 해 있다던가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밀크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좀 대표적인 코인이죠. 예전부터 정말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는 많았으나 날개를 달지 못했던 그 코인 바로 오미세고입니다. 네. 자,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서는 오미세라는 기업에서 만든 코인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2년 3년 전부터 해서 오미세라는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 오미세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제를 어떻게 좀 붙이고 뭐 그 해당 국가에서 이제 뭐 그 햄버거 가게랑 같이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저런 이슈는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날개를 달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정도 이슈라면 뭐 예전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그 4만 원이 아니라 뭐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은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 3년 전인데 기업이 이 코인을 만들었고 그 코인이 어떤 실제 뭐 햄버거 가게에서 결제가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선도를 해 나간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좀 앞서 나갔죠. 예, 앞서 나간 코인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 가져야 가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했지만 마케팅에 실패했다. 정도 좀 볼 수 있는데 마케팅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마케팅은 죽어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가격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기업을 등에 업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계가 돼 있거나 한 코인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 어떠한 그 시장 상승이 왔을 때 그래도 좀 더 크게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 가격적인 전략 아니면 이제 차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미세고의 주봉 차트예요. 저는 이제 일봉 차트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월봉을 보기에는 너무 차트가 너무 짧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뭐 2, 3년 전부터 이제 상장이 돼 있어서 2017년 말에 상장을 해주고 내려왔다가 그대로 찍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4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죠. 2018년도 초에. 그리고 2018년도 초에 떨어져요. 자, 이때 왜 떨어진지는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은 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뭐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빠진 다음에 시장이 2019년도에 정신을 차려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랬는데 2019년부터 잃어버린 한 2년 정도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00원대에서 한 3,000원까지 3배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쭉 또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2020년 말쯤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고 올라갔다 쭉 빠지고 올라갔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정렬되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 올라갈 때 같이 크게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장이 왔을 때 같이 내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딴 거 올라갈 때 안 올라가다가 딴 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슬쩍 한번 올라왔다가 그런 좀 이제 살짝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이 이제 기업을 안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무빙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슈 많이 없고 그다음에 마케팅 많이 못하고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슈 많이 없고 마케팅을 못한다면 다른 코인들이 뛰어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흔히 불장이라고 하죠. 자, 불장이고 상승장이 됐을 때 얘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슈 없고 그다음 마케팅을 못해요. 다른 코인들은 이슈를 갑자기 그때 맞춰서 막 쏟아내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거고 거기에 상승이 오는 반면 다른 이런 오미세고 같은 코인들에선 상승이 오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코인들이 이슈를 다 하고 상승이 끝나는 그 무렵에 빠지고 있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빼면서 뭐 또 살 거 없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직 안 오른 코인, 오미세오 같은 코인들, 그리고 심지어 기업이 안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매수해볼까? 슬쩍 매수했다가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승이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그래요. 예전엔 거래량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선 61선을 자꾸 딛고 올라가요. 그죠? 61선 딛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딛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내려서 좀 뒤졌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과거의 차트를 반복해 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딛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뭐 그렇게 불장도 아니고 별로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것들 이제 공략을 해보신다면 그럼 나쁘지 않은 코인들의 공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수가는 8,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00원 올라가고 이때 매수하시면 윗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8,0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만 원까지는 좀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끝에 저항대까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중간에 볼 수 있는 저항대 12,500원 라인대입니다. 12,500원 라인대에서 그냥 적당히 이제 빼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61선을 딛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61선 이탈하면서 내려간다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볼리저 밴드 하단 구간 혹은 대바닥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절 금액은 이제 타이트하게 7,500원 라인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액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타 토큰과 오미세고 분석과 매매가,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많은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무료 방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링크로 연결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바로 잠시 뒤 1시 반부터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횡보시장 속 매매 전략을 주제로 특별 방송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